안녕하십니까. 정치학 체험하는 분 안 계시죠? 제가 정치학에서 일단 크게 본 데는 정치대 설계, 그 다음에 국가시장 시민사회에 관한 정책 이런 데 있고요. 기타 정치론, 이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국제정치가 있어요. 근데 정치 설계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국가시장 시민사회 관계를 어떻게 볼 건지, 국제정치 모두 정치사상과 민주주의랑 일단 관련되어 있는데, 다만 국제정치는 민주주의를 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정치사상하고 국제정치하고 일단 약간 관련성은 있지만 직접 집어넣지 않는 게 좀 정리하는 게 도움 될 거고요. 일단 세 문제 나오는데 대충 보면은 하나, 네 개 큰 주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넷 중에서 세 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정치학과에서 이제 구분하는 거는 이것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비전공자 관점에서 우리는 공부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합격을 위한 공부니까 정치학계에서는 일단 정치사상, 그 다음에 비정치는 주로 이쪽 주제를 다룬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국제정치, 한국정치 이렇게 나누고 있고요. 나머지 기타 정치경제라고 해가지고 따로 보는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일단 빚의 부담이 아주 크실 텐데 또 올해 정치학 문제가 어렵게 나왔고, 근데 일단 옷을 쓰기 힘든 문제가 하나 나오긴 했는데, 그래서 그 정치학도 부담되고 빚세도 부담되고 좀 딜레마인 것 같긴 한데, 근데 하루 종일 빚세 문제 푼다고 해서 빚세 점수가 올라간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정치학 수업 들으면서 암기할 걸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복습 시간을 어떻게 최소화하시고, 그 다음에 남은 시간 집중해서 핏셋 준비하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 핏셋 문제가 일치부합 문제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수하고 일치부합 문제인데, 역사 지문에서 실수로 한두 개 틀리고, 일치부합 문제에서 한 3개, 4개 틀린다. 그리고 경우수에서 많지는 않으니까 한 3개, 4개 틀린다 하면 대충 언어 논리 같은 경우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나오죠. 그죠? 자료 해석하고 언어 논리하고 중간 점수가 보통 상황 판단 점수가 나와요. 상판 점수가 나오는데, 그래서 언어 논리하고 자료 해석하고 안 나오는 과목의 점수를 끌어올린다 보시면 되겠고, 일단 피셋은 적성 검사입니다. 적성 검사는 행정학에도 일단 나오는데 객관식에서 나와요. 나오는데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고, 적성 검사는 지능 검사와 달리 공부량과 비례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피셋 준비할 때 어떻게 접근하냐면 어떤 패턴의 문제에서 틀리는지, 그 다음에 시간 안배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틀리는 패턴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여러분이 감을 잡으셔야 돼요. 내가 이 문제 왜 틀렸을까 했을 때, 내가 항상 이런 패턴의 문제 풀 때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더라. 그 습관 나면 틀리더라. 이거를 빠르게 교정하셔야지 점수가 올라간다는 거. 그래서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아니라 같은 패턴의 문제를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푸는 여러분만의 그 방법이 있어요. 그거를 빨리 감을 잡는 게 가장 효과적인 1차 대비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이제 정착 에서 본 텍스트하고 언어 논리가 좀 많이 매치가 돼가지고 병행하면 된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지문 구성이 우리가 배우는 사상이라든지 사회학적 이론들 그 지문이 한두 개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만 독해 실력 끌어올리면 피셋 점수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앞부분은 빠르게 진행할 거예요. 정치 본질하고 원래 빠르게 볼 거고, 사상하고 민주주의 표정 보면서 진도를 어떻게 뺄 건지 결정할 거니까, 원래 이번에는 정치 제도, 그러니까 정당 선거, 정부 형태 이쪽에 좀 초점 맞추려고 하거든요. 근데 항상 그 표정이 민주주의 파트에 안 좋아가지고 그게 계획대로 진행되진 않지만, 이번 수업은 이 두 파트에 초점 맞추려고 합니다. 정치도 설계하고, 그 다음에 이쪽 국가시장 시민사회 관련 이론들 정리하는 거. 그 다음에 국정치는 이틀 잡았는데 대충 이틀 다 확보하려고 하는데요. 대충 가면은
하루 정도밖에 안 남을 때가 많긴 하더라고요. 삼순환 때 정치학 관련 이슈들을 정리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정치란 뭘까? 정치란 뭘까? 원래 베버가 쓴 글을 이제 막스 베버가 쓴 글을 좀 복사해 드리려고 하다가 그냥 말았는데, 자, 우리는 다반적으로 보는 정치. 해롤드 라셀은 후계수학으로 정의했고, 데이비드 스턴은 희소한 가치에 대한 권적 배분이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정의하고 났을 때 정당 선거 혹은 정부 형태라든지 민주주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결시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정치를 이렇게 잡읍시다. 자, 현대사회, 근대사회는 일단 다원성을 특징을 합니다. 다원성을 특징으로 하고요. 이걸 하브마스로 표현한다면 가치 다원주의 혹은 롤스식으로 표현한다면 리즈너블 플러러티에서 합당한 다원적 상황이라고 규정하거든요. 어떤 삶이 좋은 삶인가에 대한 공유된 가치, 규범, 세계관이 붕괴된 사회입니다. 자, 사회가 다원화됩니다. 일단 다원주의하고 다원적 사회는 같지는 않죠. 그죠? 자, 다원주의란 것은 사회는 다양한 것이 존재하고 또 그래야만 한다는 믿음이에요. 믿음인데 직업적으로 분화된다, 혹은 종교적으로, 혹은 이해관계, 혹은 세계관이 어쨌든 여러 기능이나 직업이나 계층 등으로 쪼개져 있다. 그런 분화가 높을수록 다원하는 사회가 되겠죠. 다원 사회는요, 불가피하게 갈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쉽게 말하는 이해관계를 놓고 봅시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세금을 걷었어요. 징수했어요. 세금을 징수했고, 이렇게 거둔 세금을 어디 쓸 거냐? A 지역에 도로 포장하는 데 쓸 건지, 항만 건설하는 데 쓸 건지, 백신 개발하는 데 쓸 건지, 혹은 국방 예산, 무기 개발에 쓸 건지, 전투기 구입에 쓸 건지, 어디 쓸 건지. 문제는 이렇게 사용되는 재화, 모든 시민이 비용을 부담했지만 그 혜택은 특정 집단, 특정 계층에게 돌아갑니다. 물론 순수 공공재, 국방 예산에 쓴다고 한다면 그거는 모든 시민에게 혜택이 가긴 하겠지만, 자, 나는 그런 거 중요치 않아. 난 중요하다 생각되지 않거든. 자주국방은 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에게는 난 그거 싫거든 이라는 사람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자,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정책에서 모든 시민이 똑같이 부담하고 똑같이 혜택을 누리는 그런 정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디 쓸 거냐 이 자체로 가치가 배분되는 거고, 그러면 가치가 배분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 갈등은 불가피해요. 예를 들어서 자, A 지역과 B 지역을 잇는 도로를 놓으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인천하고 서울을 잇는 물동량이 증가하니까 제4 경인고속도로를 놓자 해가지고, 근데 이 지역하고 이 지역을 잇는데 여기 산이 있어요. 이쪽으로 갈 거냐 이리로 갈 거냐. 경제성을 검토한다. BC 분석을 한다. 예를 들어서 연약 구간이 많아가지고 지방 강화 공사를 추가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사비가 더 많이 들겠죠? 그죠? 총 연장, 그 다음에 등등등 경제적으로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 그 다음에 기술적 타당성도 고려해야 되겠죠. 그죠? 어쨌든 그래 갔을 때 이 구간으로 갑시다 했는데 똑같이 세금했는데 여기에 집을 가진 사람과 이쪽에 집 있는 사람 집값이 달라지죠. 자, 도로 포장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가치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자, 근대사에서 갈등은 불가피합니다. 이해관계에 따른 good, bad 혹은 right, wrong, 이리 봐도 저리 봐도 갈등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면 이런 공적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이 공적 결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 갈등을 통합 혹은 조정하는 과정, 이거를 정치라고 말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공적 결정이 모두에게 똑같이 만족감을 주진 않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자, 이 결정을 수용할 수 있겠는가? 결국은 결정의 수용성, 이건 결정이 정당한지 정당성 문제로 기착돼요. 왕의 판단이니까 정당하다. 소위 신성권이라고 그러겠죠. 그죠? 천자, 하늘이 내린 왕의 판단 무조건 옳은 거야 라고 볼 건지, 중세로 본다면 교황의 판단은 무조건 옳은 거야, 사제 판단 옳은 거야 라고 할 건지, 아니면 내가 선출한 자의 결정이니까 타당하다고 볼 건지, 혹은
우리 모두가 이걸 하자고 했으니까 옳다고 말할 건지, 정당성을 확보했을 때 이 갈등은 일단 해소될 수 있어요. 불만이 수용 가능한 거죠. 그죠? 어쨌든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정치를 갈등을 공적 결정을 통해 통합 혹은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정의 내렸을 때 국가 운영이 결국 이런 거겠죠. 이때 결정의 정당성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 잠깐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에 크게 본다면 현실적 시각하고 그 다음에 이상론적 시각, 이상주의적 시각이 있겠죠. 국정치에서 리얼리즘, 현실주의하고 그 다음에 이상주의, 자유주의가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을 텐데요. 현실 정치에서 접근할 건지 바람직한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관점에 접근할 건지 우리는 둘 다 필요하다고 보자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먼저 하나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자, 다원사에서 갈등은 불가피합니다. 어떤 결정이 내려지다 하더라도 반발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정치에서 갈등이 존재한다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정당성을 통해서 갈등이 해소하는 거지. 자, 반발, 갈등은 바람직하지 않으라고 말하는 건 전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 이거 하나 기억해 두세요. 갈등은 불가피하다는 점 생각해 주시고요.